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 책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없을 테고 한 번만 읽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필독서라기보다는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별이 보이지 않는 어른들, 그리고 어릴 적 순수함을 갈망하는 어른을 위한 책 같습니다. 요즘 다시 읽게 되는데요. 이렇게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였던가 새삼 놀라운 작품입니다. 어린 왕자에게 느껴지는 연민 때문에 책을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먹먹해지고 책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프랑스 리옹에서 출생해서 1920년 공군에 입대하고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1929년에는 장편소설 남방우편기로 작가로 데뷔했고요. 두 번째 소설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지로 아카데미 프랑세스 소설 대상을 수상했고요. 이 작품은 조종사로서 얼마나 특별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작품이라 나중에 낭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0년 나치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 북부가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이 시기에 어린 왕자를 집필해서 1943년 미국에서 첫 출간했습니다. 1943년에 프랑스로 돌아와서 공군 조종사로 활동했고 1944년 지중해 상공에서 마지막 정찰 비행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숨진 사람들의 저작권을 추가로 보호하는 프랑스 저작권법에 따라 생텍쥐페리의 저작권은 30년간 추가로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저작권은 다른 나라에서는 2015년에 소멸했지만 프랑스에서는 2045년까지 보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고 글담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김미성님께서 옮겼으며 김민지님께서 너무나 감성적인 일러스트를 더해서 새롭게 펴낸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하늘의 별이 된 작가 생텍쥐페리와 번역가 그리고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어린 왕자와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삶의 고독과 추위를 잘 버텨왔고 따뜻한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여러분을 위해 이 책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어린 왕자.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들에게 바친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사과를 구한다. 나는 충분한 변명거리가 있다. 내게 어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변명거리도 있다. 어른들은 모든 걸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변명거리도 있다. 어른들은 춥고 배고픈 프랑스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이 모든 변명거리가 충분치 않으면 어른들의 예전 모습인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자 한다. 어른들은 원래 모두 어린이들이었다.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헌사를 다시 쓰고자 한다. 어린아이였던 레옹 베르트에게.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비행기를 고치고 돌아왔을 때 어린 왕자는 그 위에 앉아서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이 안 나? 이곳은 확실히 아니야. 그가 말했다. 누군가 대답을 했는지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아니,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고. 나는 돌담 쪽으로 걸었다. 어린 왕자 말고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누군가에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내 발자국이 모래 속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봐도 넌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 그곳으로 갈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네 독은 좋은 거지? 내가 오랫동안 아프진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한 거지? 나는 가슴이 메어왔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 가. 다시 내려가고 싶어. 그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돌담 아래로 시선을 옮겼고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30초 안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을 가진 노란 뱀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달렸다. 하지만 내 소리에 뱀은 사라지는 물줄기처럼 조용히 모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고는 가벼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슬그머니 돌틈으로 사라졌다. 나는 돌담에 도착한 순간 눈처럼 창백한 얼굴에 어린 왕자를 두 팔로 받아 안았다. 무슨 일이야? 지금 뱀하고 이야기한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항상 두르고 있던 황금빛 목도리를 풀었다.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물러적시고 또 물을 좀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가 고장난 비행기를 고쳤다니 기뻐.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고치지 못할 줄 알았던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고쳐냈음을 알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별은 훨씬 멀어. 그곳에 가는 건 정말 힘들어. 나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나는 그를 아기처럼 양팔로 꼭 안았다. 그가 심연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를 붙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심각했고 아주 먼 곳을 향해 방황하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그리고 입막에도 있어. 그러더니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 무서웠던 거구나. 어린 왕자는 분명 무서웠던 거다. 그럼에도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더 무서울 거야.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다시 한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내게 사막 속 샘물 같았다. 난 네 웃음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은 정확히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위에 있을 거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악몽이지?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물론 그렇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일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별을 바라보는 게 기분 좋은 일이 될 거야. 모든 별에는 꽃이 피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꼭 음악 같았어. 정말 좋았어. 그래. 밤이 되면 별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더 나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될 거야.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 바라보면서 즐거울 거고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아저씨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어. 어린 왕자가 웃었다. 아, 난 네 웃음소리가 정말 좋아.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별이 똑같지는 않아. 여행자에게 별은 안내자야.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별은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지. 과학자에게 별은 풀어야 할 문제야.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 별은 황금이었어. 하지만 별은 말이 없어. 아저씨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별들 중 한 곳에 내가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어느 한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소리내어 웃는 것 같이 보일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웃었다. 그리고 슬픔이 가라앉으면 슬픔은 언젠가는 가라앉는 법이니까 아저씨는 나를 만난 걸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일 거야.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고 그럴 때면 이따금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별들은 언제나 날 웃게 해. 친구들은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난 아저씨한테 몹쓸 짓을 한 셈이 되겠네.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건 마치 내가 아저씨들한테 별들 대신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준 것 같을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더 웃었다. 그러더니 이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밤 아저씨도 알지? 오지 마.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꼭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원래 그래.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들은 심술구져.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뭔가에 안심한 것 같았다. 하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내가 겨우 따라잡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단호하게 걷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아저씨네. 그러고는 내 팔을 잡았다. 그는 계속 걱정하며 말했다. 잘못 선택한 거야. 나를 보는 건 힘든 일일 거야. 난 죽은 것처럼 보일 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해할 거야. 내 별은 너무 멀어. 그래서 몸을 끌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버려야 할 낡은 껍질 같은 거야. 낡은 껍질은 슬픈 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 의기소침해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냈다. 멋질 거야.
아저씨, 나도 별들을 쳐다볼 거야. 별들은 전부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될 거야. 또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5개의 작은 방울을 갖게 될 거고 난 5개의 우물을 갖게 될 거야. 그러고는 어린 왕자도 말을 잃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야, 혼자서 한 걸음만 걷게 해줘.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주저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있잖아, 내 꽃. 난 내 꽃에 책임이 있어. 그 꽃은 너무 연약해.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 맞서서 자신을 보호할 거라고는 내게 가시뿐인걸. 나도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끝났어. 그는 잠시 더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이 부드럽게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써 6해가 지났다. 나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아주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저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 이제 나는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잘 안다. 해 뜰 무렵 그의 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밤에 별의 웃음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그것은 마치 5개의 작은 방울 같다. 아, 이제 와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다니. 나는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어린 왕자는 절대로 양에게 입마개를 채울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하곤 한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몰라. 이따금 다르게도 생각한다. 아닐 거야. 어린 왕자가 매일 밤 꽃을 유리덮개로 덮어 숨겨줄 거야. 그리고 분명 양을 잘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 것도 같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어쩌다 방심이라도 하면 큰일인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에 덮는 걸 잊는다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그럴 때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한다. 그건 정말 아주 커다란 수수께끼다. 나도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꽃 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상이 온통 달라진다. 하늘을 쳐다보시길, 그리고 생각하시길.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게 달라지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어른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건 내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글픈 풍경이다. 이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렸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곳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봐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만일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부탁하건대 서두르지 말고 별 바로 아래에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한다. 만일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와 소리내어 웃는다면,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황금빛이라면, 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디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내가 이렇게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기를.